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JTBC 아침 N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건데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3대 특검법이 모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이 동시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부 체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개파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원내대표 선거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치 대결로 번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가 체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등 나머지 4개 재판도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고법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재판들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제68조 2항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잃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 이번 결정과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핵심입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해당 특검 법안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특검은 이제 수사 대상과 규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2개의 특검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는 2차례 있었지만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와 김건희 특검 16개 등 10개 내외로 명시돼 있지만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수사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특검이 파견되는 검사 규모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최상병 특검은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힘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만 일부에선 제2의 적폐청산 등으로 수사가 치우치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검 지명 절차는 이달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당의 쇄신안 등을 놓고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을 논의하겠다지만 내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두 번째 의원총회는 5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나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전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만 뜻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당대회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의총에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가 핵심인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놓고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당의 주류인 친윤계에선 김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차기 지도부 체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 끝에 무산됐습니다.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재심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반면 친한계 측에선 김 위원장의 혁신안 완수와 임기 연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친윤계야말로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받았습니다. 아직도 친윤들이 그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친윤들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건 대선 패배 책임론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오는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청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11개월 만에 2,860을 돌파했는데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기대하는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72포인트 오른 2,855.77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오름세를 기록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엔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장중엔 2,867.27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9,76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정치 공백기 중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전무했었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축소가 되면서 외신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주주 친화적 경제 정책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벌 등 가족 경영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예상되며 글로벌 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기업 프랭클린 템플턴도 5일 발간한 분석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속도감을 낼 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취임 전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부터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실제 내수 부양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미국과의 협상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시작된 LA 시위가 사흘째,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면 충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를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 배치를 명령한 것을 불법적인 장악으로 규정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권력을 남용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시위 상황을 의도적으로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created the conditions you see on your TV tonight. He's exacerbated the conditions. He's, lit the proverbial match. He's putting fuel on this fire. 반면 트럼프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이나 반란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빈 뉴섬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Come and arrest him. Should he do it?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Gavin likes the publicity, bu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He's done a terrible job. 이 같은 갈등 격화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부수와 민주당 차기 잠룡이 부딪히는 권력 충돌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대응은 대선 후보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정적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뉴섬 주지사는 반 트럼프 저항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송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현재와 미래 권력의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본격적인 정치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반대하는 시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호주 기자가 경찰에 총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호주 나인뉴스의 로렌 토마시 기자, 로스앤젤레스 시위 현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 있던 경찰의 총구가 기자를 향하더니 총격이 이어집니다. 경찰이 쏜 건 고무 탄환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물론 시위대도 거칠어졌습니다. 다리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불태우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사진기자 닉 스턴 또한 시위 과정에서 약 7cm 비살상 총알을 맞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라는 점을 알린 상황이었는데도 총을 맞은 겁니다. Peter, I'm okay. My cameraman Jimmy and I are both safe. This is just one of the unfortunate realities of reporting on these kinds of incidents. 토마시 기자는 조금 아프지만 괜찮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나인뉴스는 시위 전선에서 보도하는 동안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갈 거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호주 정부 또한 언론 자유와 기자 보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수 G.O.D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경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준하경 경주시장이 국민 가수를 향해 한 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어제 경주에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KBS 불후의 명곡 녹화가 있었습니다. G.O.D의 여러 가수가 참가한 만큼 방청 신청을 한 팬들도 많이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준하경 경주시장이 인사를 했는데 여러 가수들을 언급하면서 G.O.D를 향해선 한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X 등 소셜미디어에선 가수를 초대해놓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G.O.D의 멤버 박준영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다. 실수의 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팬들에게 남겼습니다. 결국 준하경 경주시장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세대 또한 무척 사랑하고 좋아했던 G.O.D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거라면서 표현이 부족해 팬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도망친 얼룩말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짧은 가출이었습니다. 빙글빙글 헬리콥터 아래 검은 그물에 얼룩말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주인에게 놀라온 얼룩말의 이름은 에드입니다. 지난달 31일 도망친 얼룩말 도로를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주거지를 활보하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은 100% 건강하게 돌아왔고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점부터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점까지 이 소식 들으셨다면 2년 전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돌아온 세로 미니말 향미를 새 친구로 맞았고요. 중성화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동물원 방사장도 새 벽화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야생성이 강한 얼룩말의 탈출, 화제거리가 되는 듯합니다. 대통령실이 계엄에 가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을 모두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대수술을 시작한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긴급 브리핑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대경 지원본부장 등이 대상입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김성훈 전 차장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진하 본부장과 지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은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호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직원 채용 절차가 취소된 데 이어 수뇌부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빠르게 이뤄진 겁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된 가운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인사조치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본부장급 대기 발령 조치와는 별개로 핵심 부서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도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경호처 본부장 상당수는 이미 수사 대상입니다. JTBC 취재 결과 5명 중 1명의 간부는 김건희 라인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으로부터 직접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기 발령된 본부장 가운데 1명인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총괄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앞서 김 전 차장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이 김대경 본부장에게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따르지 않자 김 전 차장은 삭제를 재촉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 전 차장이 지시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삭제했느냐, 왜 빨리 안 하느냐며 김 전 본부장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대기 발령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은 이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입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 있는 경호처 본부장들이 업무에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수조시설의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반려견 전용 수영장을 새로 만든 거란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경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마당 잔디밭 가운데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네모난 수조가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5m 크기에 수심은 최대 50cm, 성인 무릎 정도 높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키우던 반려견들이 사용하던 수영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금술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에 피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려견이 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고 UAE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관저 차담회 시 조경용으로 만든 수경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입니다. 개수영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곳이 원래 애초에 장독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 장독대를 외빈들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음식들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수영장 뒤로 보이는 작은 정자도 논란입니다. 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을 관저로 옮겨 설치한 건데 작품 구매와 설치, 이전 비용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고 사실 미디어 아트 부분인데 8천만 원의 이 구매 비용과 그리고 설계 시공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세 내역은 그런데 밝힐 수 없다고요? 예. 공사 시작 당일 완공된 정자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UAE 대통령이 사진을 찍은 걸 두고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착공 허가가 있었던 29일 당일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환영 행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건축 관계 법령을 무시를 하고 무리한 공사를 했다고. JTBC 류정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어제 경호 수위가 사뭇 달랐습니다. 교통 통제도 없었고 질문하는 기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는데 경호처가 물갈이 되면서 생긴 변화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법원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대선 이후 첫 재판인 만큼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칩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처음 포토라인에 섰을 땐 경호처 직원들이 바로 전후좌우로 따라붙었지만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원들 사이 간격이 확연히 넓어졌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에게 1대1로 근접 배치됐던 경호원들도 없습니다. 이전엔 윤 전 대통령 앞으로 마이크를 대면 바로 팔을 가로막았지만 아무런 저지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따라 경호처 근무 방침도 바뀐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경호상 무정차 통과 원칙에 따라 교통이 통제됐지만 교통 통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교통 신호를 다 지키면서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신임 경호처장이 부임하면서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 맞춰 대민 불편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법원에 투입되는 기동대 경력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대구 33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5mm입니다. JTBC 아침 해를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